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모델입니다. 담대하고 웅장하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장 SUV다운 이미지 확실합니다. 날카로운 수직형 DRL과 얇게 디자인된 헤드램프 덕분에 외관에서 답답하거나 둔해 보이는 느낌은 없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 약간의 세레머니가 앞쪽에 있고요. 과하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오히려 뒤쪽이나 측면에서 세레머니가 조금 더 화려하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세로형 테일램프에 변화가 조금 있고요. 퍼들램프 LED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길게 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앞뒤 도어 손잡이에 간접 조명 포함되어 있고요. 도어 측면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물론이고요. 실내등 그리고 앞쪽 뒤쪽에 도어 플레이트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레터링 포함된 LED 아주 좋습니다. 1열, 2열 그리고 3열까지 LED로 실내등이 모두 다 구성이 되어 있는 데다가 아주 적극적인 편이라서요. 야간에 보더라도 바닥 부분까지도 어두운 구석을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적극적인 편이고요. 앞쪽에는 크러쉬패드에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고 도어 쪽에 굉장히 적극적인 앰비언트 라이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은 상대적으로 무드등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간에 보더라도 분위기 아주 근사한데요. 헤드램프는 매트릭스 타입 LED인데요. 지금 실내에서 보시면 전면 틴팅 때문에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둡게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뛰어난 편이고 오토 모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주 스마트하게 잘 작동해 주는 편입니다. 상하향의 변동 폭도 제법 큰 편에 속하고 초점 아주 좋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측면에 리플렉터 포함이 되어 있고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는 LED로 방향지시등 챙겨뒀습니다.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이 거의 거슬리지 않고요. 광원의 폭이 상당한 걸 느낄 수가 있고 실내는 틴팅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덜 밝게 상대적으로 덜 밝게 느껴졌는데요. 이런 테두리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꽉 차게 아주 잘 비춰줍니다. 초점도 명확하고 상하향의 전환도 빠릿빠릿하게 잘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측면으로 살짝 틀어서 보면 전면에서 웅장하고 담대한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비율도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8기통 6.2L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6162cc고요. 최고 출력은 426마력, 토크는 63.6kgm/m입니다. 10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일반형 모델도 꽤나 휠베이스도 길고 전장도 길 편이었는데 ESV는 휠베이스도 3cm 이상 거의 40cm 가깝게 늘어났고 그 균형감 같은 것들이 많이 깨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휠베이스가 늘어난 만큼 조금 더 안정감이 높아진 듯 싶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요. 휠은 반딱반딱한 크롬이 아니고 약간 매트한 느낌의 고급스러운 이미지 좋습니다. 타이어는 275, 50, 22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도어 스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고요. 도어 하단부에는 그렇게 과하지 않게 크롬으로 살짝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어색하지 않고요. 주요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수직형 테일라이트 덕분에 뒤에서 봤을 때의 날렵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글쎄요, 원래 크기도 크지만 이 수직형 테일라이트 덕분에 훨씬 더 차가 좀 커 보이고 정교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 전달됩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안정감이 좋고요. 앞쪽에서는 담대하고 웅장한 느낌이라면 후면부에서는 세로형 테일라이트 덕분에 날렵한 이미지가 묘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테일라이트가 양쪽 끝에 수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조금 여백의 미 같은 것도 느껴지는 것 같고 가운데에 테일라이트를 연결하지 않고 장식으로 크롬으로 길게 덧대주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은 차량의 안정감을
높게 보이는 것처럼 하는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범퍼 하단부의 마무리는 블랙 하이그로스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과하다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양쪽으로 오픈형으로 머플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파워트레인을 생각을 해보면 충분한 구성이라고 보고요. 전동 테일게이트가 굉장히 큼직한 편인데요. 일단 유리하고 테일게이트를 분리해서 열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살짝 누르면 유리만 이렇게 열 수가 있어서 필요할 때 유리 부분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소소한 부분이지만 와이퍼가 이 스포일러 위쪽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닫았을 때 테일게이트 뒷면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전동 테일게이트는 캐딜락의 엠블럼 아래쪽을 살짝 누르면 오픈이 가능하고요. 각도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3열까지 사용을 했을 때도 1000리터가 넘고요. 3열하고 2열을 모두 접으면 4000리터까지 수납 공간,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2열을 사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 위쪽에 금속 재질로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염이나 흠집에서도 조금 더 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의 공간도 평평하면서도 파티션 같은 거 적절하기 때문에 케미컬이나 차량 관리 타월 같은 것들 보관하시면 참 좋을 듯 싶고요. 두툼하게 패드 같은 것들 처리 잘 해주고 있습니다. 2열하고 3열은 측면에서 접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3열은 전동으로 접었다 피는 게 모두 다 가능하고요.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2열은 이 폴딩만 가능합니다. 폴딩만 이렇게 가능하고 들어 올리는 거는 수동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4000리터 실감이 되시나요? 이 정도면은 두 분이서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아주 여유 있게, 솔캠이 아니죠, 두 분 정도가 차박 같은 거 즐기실 때 너무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측면에 3열에 앉았을 때 컵홀더 같은 것들 꼼꼼하게 챙겨뒀고 USB-C 타입으로 단자는 운전석 뒤, 조수석 뒤 모두 다 갖춰주고 있습니다. AKG의 큼직한 스피커도 근사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위쪽에 스웨이드 재질로 다 마무리를 해줘서 뒤에서 봤을 때의 그 웅장한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들이 조금 더 배가 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으로 작동하고 버튼 살짝 눌러주시면 닫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 키는 버튼이 6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락 언락 기능, 그리고 시동 가능하고요. 테일게이트를 각도를 조절해서 열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도 손잡이의 스마트키랑 언락 기능은 앞쪽에만 위치하고 있는데요. 뒤쪽에서도 해제는 가능한데 카메라에서 영상에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안쪽으로 살짝 누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사이드 스텝이 전동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내 컬러는 3가지 선택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밝은 베이지, 블랙, 그리고 버건디라고 해야 되나요? 자주색 같으면서도 이 짙은 갈색 같은 그 느낌 3가지 선택 가능한데 글쎄요, 제 차였으면 블랙 원톤으로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보기에는 지금 밝은 베이지가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측면부터 살펴보면은요, 조금 독특한데요. 가죽하고 이 천 재질이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이 천 재질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시트는 통풍하고 열선 조절 가능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열선은 안장하고 등받이 그리고 등받이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안쪽도 핸들은 근사하게 마무리 잘 되어 있고 바로 앞쪽으로 락 언락 기능 자리하고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 준비가 되어 있고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웹포켓은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각도를 안쪽으로 좀 틀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AKG의 스피커는 근사하게 마무리 잘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을 밟고 올라서면 이 플레이트에 에스컬레이드라고 레터링 되어 있고 밤에는 조명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트는 언뜻 보면은 단순한 듯 싶지만 안장보다 특히 등받이 쪽 이렇게 보시면 날개 부분이 많이 돋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몸을 아주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가끔 여기 캐딜락의 V가 딱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걸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앉았을 때 등에 걸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스피커가 헤드레스트 양쪽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이거는 타보지 않으면 전달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상당 수준의 사운드 시스템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차량이 크기도 크지만 위쪽에 루프 면적이 넓기 때문에 1열, 2열 그리고 3열에 앉았을 때도 좀 탁 트인 개방감 같은 것들 느낄 수가 있고요. 센터 터널은 두툼하게 잘 자리하고 있고 측면에는 가죽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이 천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고급스럽고 좀 산뜻한 느낌은 있는데 오염에 취약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런 데까지 다 천재질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측면에 수납 공간도 꼼꼼하게 잘 배려해 줬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아니고 일반형이고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작지 않나 싶습니다. 풋레스트는 커버가 이런 형태가 아니고 전체를 감싸주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뀌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레버 잡아당기시면은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4웨이 방식 전동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 실내 조명 밝기 조절할 수 있고요. 2륜하고 4륜 오토 모드는 버튼으로 선택 가능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에서 버튼입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를 올리고 내릴 수 있고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 가운데 에어백 부분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가죽으로 잘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요런 그 우드 패널 같은 것보다는 그냥 크롬 좀 매트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던가 아니면 별도로 포인트 안 줘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가죽 질감 좋고 스티어링의 두께는 적정합니다. 그렇게 두껍지도 얇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운전할 때 부족함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8기통 6.2L 엔진은 초기 시동 시에 힘차면서도 부드러운 느낌, 강함과 부드러움이 공정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이 차의 포인트는 38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클러스터하고 AVN이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 좋고요. 지금 카메라로 앞쪽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제가 보는 이 시야랑 그리고 화면으로 봤을 때랑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질 정도로 구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나이트 비전은 적외선 카메라로 열 온도를 측정해 주는데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 지금 건널목에 사람이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면 노란색으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지도를 전체 다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사용했던 것처럼 AR 카메라를 써서 조금 근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HUD는 크기 적정하고요. 안쪽에 콘텐츠 같은 것들도 과하지 않게 필요한 부분들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패들 시프트도 물론 갖춰주고 있습니다. AVN도 이 클러스터랑 쭉 연결되기 때문에 일체감이 확실히 좋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가죽 같은 걸로 딱 구분을 두고 있는데 저런 센스가 참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잘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치했을 때의 반응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고요. 뒷좌석 실내 온도 시스템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체크가 가능하죠. 내비게이션이 이 인터페이스만 조금 더 보강되면은 크게 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괜찮습니다.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 갖추고 있고요. 어두운 곳에서도 괜찮은 해상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트레일러를 사용할 때의 각도까지도 고려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참 꼼꼼하게 배려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은 에어벤트가 잘 안 보이도록 약간 슬림하게 구성을 해놨고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공조장치 컨트롤이 버튼 타입으로, 이 피아노 건반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바로바로 이렇게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어 노브는 많이 익숙한 모습이죠. 파킹은 위에서 버튼 누르면 되고 기어 변속할 때는 옆에를 누르고 이렇게 위로 아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오토홀드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요 기어 노브 앞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러도 운전석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화면 터치를 해도 되고요. 이 컨트롤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러가 조금 부드럽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컵홀더는 2개 준비가 되어 있고 높이가 살짝 다르죠. 그리고 커버가 큼직하게 전체가 다 커버링이 가능하고요. 앞쪽에도 수납 공간이 조금 마련이 되어 있고 USB A 타입, C 타입 입력 단자 갖춰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여기서 세로로 꼽아 주셔야 되고요.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암레스트는 공간도 좋고 팔 거치하기도 아주 편리하죠. 냉장고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냉장고 기능이 있어서 여름에 음료 같은 거 시원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SD카드 삽입하는 곳 준비되어 있고 여기에도 USB C타입, A타입 각각 갖춰두고 있네요. 이런데 마무리도 참 신경 많이 썼죠. 가죽 딱 접어지는 거 보면 꼼꼼합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은 여기서 잡아 당기시면 되고요. 여기도 전부 다 지금 니트 재질입니다. 천재질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카펫 같은 걸로 꼼꼼하게 잘 패키징 되어 있고 공간도 좋습니다. 대시보드 상단의 가죽도 고급스럽게 그리고 꼼꼼하게 마무리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기둥으로 올라가서 이 천정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알칸타라 재질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움이 조금 더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선바이저 큼직하고요. 거울도 꽤나 큼직하고 양쪽에 LED 타입인데 장광식이라고 하죠. 서서히 밝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조금 더 훈요로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위쪽에 스피커도 여기도 있고 이 위쪽도 있고 스피커가 36개인가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내 여러 곳에 요소에 잘 갖춰준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는데 맵등 같은 경우는 다 기능을 분리시켜놔서 조금 더 사용하기에 편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전통적인 키 방식이나 이렇게 잡아당기는 레버 형태로 딱 이 구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뒤에 전동 테일게이트 각도 조절이 여기서 가능하네요. 최대치 3분의 4 정도까지 이렇게 조절되고요. 그리고 시트를 접을 수 있는 기능도 여기에다가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하고 틸팅하고 이너 커튼 롤 스크린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다 3개를 분리시켜놔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매직 미러라고 표현을 하던가요? 실제 거울은 이렇게 보이고요. 카메라로 뒤쪽을 비춰주는데 초반에 나왔을 때는 여기 이렇게 만지면은 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만져보면은 열도 별로 없고 해상도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일반 거울로 사용했을 때에 보면은 테두리 부분을 얇게 그리고 투명하게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울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거든요. 물론 카메라로 사용을 하면 크게 거슬리진 않는데 거울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느낌은 없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일반 유리가 좀 두툼하고요. 끝까지 깔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앞쪽하고 같은 디자인, 같은 소재 사용하고 있고요. 이 천재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죽보다 오히려 더 고급스럽고 참신한 새로운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플레이트 밟고 올라서면은 탑승할 때 이렇게 불편한 느낌은 없고요. 손잡이 같은 것들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여기도 가죽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뒤쪽으로 들어갈 때는 3열로 들어갈 때 이 공간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의자 접으면 이렇게 완전히 접히고요. 들어 올려서 3열로 넘어갈 때의 공간도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3열로 들어갈 때는 2열 시트를 완전히 접어서 앞으로 밀면 이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타고 내릴 때 불편함도 없고 성인 3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됩니다. 굉장히 공간 좋은 편이고요. 헤드룸 공간도 여유가 좋고 위쪽에 에어벤트 같은 것들도 천정에 꼼꼼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컵홀더 같은 것들도 3열 충분히 배려를 잘 해주고 있고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 앞좌석을 접어서 2열을 접어서 3열에서 내릴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승하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를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발공간도 넉넉하게 확보 잘 해주고 있고 안장 부분이 등받이는 충분하거든요. 안장 부분이 살짝 짧은 것 같은데 각도가 앞쪽에 살짝 들려 있다 보니까 앉았을 때 이 포지션 같은 것들은 어색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덜합니다. 2열 시트는 등받이 각도 조절 가능하고 ISO 픽스도 갖춰주고 있고요. 참고로 3열에는 ISO 픽스가 안 됩니다. 2열만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바닥 공간이 보시는 것처럼 평평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무릎 공간이나 발 공간 여유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바닥에서 앞좌석 안장 제가 가장 밑으로 내려놨는데 그렇게 좁은 편도 아닙니다. 승하차 할 때는 손잡이 잡고 플레이트 밟고 올라서면은 불편함 없이 올라올 수가 있고요. 모니터가 양쪽으로 2개 갖춰져 있는데
네, 지금 제가 HDMI 연결을 안 해놓은 상태인데 해상도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뒷좌석 전용 공조 장치는 온도 조절, 바람의 세기, 포지션 설정할 수가 있고요. 통풍 시트는 안 되고 열선만 3단으로 조절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다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요. 이렇게 누르면 컵홀더가 나오고 여기에 냉온 기능은 별도로 없습니다. 아래쪽에 USB-C 타입으로 단자 2개, 그리고 HDMI,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각각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230V 파워 아울렛도 갖춰주고 있습니다. 팔걸이도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고, 아쉬운 점은 팔걸이가 이렇게 딸깍딸깍 각도 조절이 미세하게 됐으면 조금 더 안락하고 편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 앞쪽 느낌은 디자인이 깔끔하고 이 캐딜락만의 독특함을 아주 잘 표현을 해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소재도 가죽하고 알칸타라 그리고 천재질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산뜻하고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 꾸준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턴을 해보면 지금 3차선을 3차선 살짝 넘어갑니다. 3차선 살짝 넘어가는데 글쎄요, 이 정도면은 3차선 끝에서 살짝 바퀴가 걸리기 때문에 5m가 넘고 휠베이스만 3m 40이 넘는 차량의 크기를 감안해보면 조타각 같은 것들, 회전할 때 회전 반경이 그렇게 넓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은요.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가장 먼저 다가오는 점은 승차감인데요. 휠베이스가 넉넉한 만큼 무게감도 3톤이 넘죠. 그리고 휠베이스가 3m 40을 넘기 때문에 언뜻 보면 웬만한 트럭이나 버스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충분하게 전달을 해주는데, 거기에 고급감과 정숙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80에서 100 정도 항속 주행을 할 때의 안정감이나 편안한 느낌 같은 것들은 여느 차에서 경험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숙성돼 있고 성숙돼 있는 승차감을 제공을 해줍니다. 2열하고 3열의 승차감도 1열과 마찬가지로 균일하게 유지되는 점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의 대표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2열의 승차감은 글쎄요, 일반형 모델하고도 같은 에스컬레이드 일반형 모델하고도 비교가 될 정도로 상당히 좀 편안하고 안락했습니다. 시트는 푹신푹신한 편보다는 조금 텐션이 있는 약간 탄탄한 느낌이 드는데, 장거리 여행을 해보면 물론 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암레스트도 편안하게 설정할 수도 있고, 어쨌든 시트 자체가 처음에 딱 앉았을 때 푹신하게 이렇게 소파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은 장거리 여행을 해봤을 때 피로도는 낮은 편이고 허리가 특히 좀 편했던 것 같아요. V8 6.2L 엔진은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토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배기량에 비해서 많이 좀 높은 편이다 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하게 부드러운 회전 질감과 함께 토크감도 두둑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뭔가 쥐어짠다라는 느낌보다는 본연의 힘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되는데요. 426마력에 토크가 63.6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차고 넘친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모자라는 힘은 아니다라는 점 분명하게 전달을 드립니다. 엔진의 회전 질감은 독일에서 만든 직렬 6기통 엔진들을 소위 이제 실키6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에 들어가 있는 이 V8 6.2L 엔진도 굉장히 좀 실키하다라는 표현을 드려보고 싶고요. 가속 페달을 밟을 때도 이게 엔진이 회전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아닌가 라는 거는 몸으로 잘 안 다가오고 RPM 게이지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보고 체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힘이 빠지거나 힘이 없거나 그런 느낌들은 아니고요. 힘있게 나가면서도 부드러움을 꾸준하게 유지해 줍니다. 배기음은 중저음으로 낮게 깔리는데 워낙 실내에 방음이 잘 돼 있어서 거의 인식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드라이브 모드가 총 5가지, 투어, 스포츠, 오프로드, 트레일, 그 다음에 4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인디비주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해서 킥다운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엔진의 회전 질감도 거의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용하고 부드럽고 정숙한 실내를 유지 잘 해주고 있고요.
측면의 유리는 1열은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이 되어 있고 2열하고 3열에서는 그냥 일반 유리입니다. 특히 2열 같은 경우는 도톰하게 되어 있는데 이중접합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풍조름이나 공명 같은 것들 크게 거슬리진 않았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타이어 스펙이 굉장히 크거든요. 275 정도면 평평비 굉장히 좀 넓은 편에 속하는데 타이어 마찰은 같은 것들도 거의 거슬리지 않습니다. 2열 유리가 바깥에서 봤을 때보다 실내에서 보면 꽤나 큼직한 편인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차량의 가격대나 이 등급을 생각을 해보면 수동으로 선쉐이드 같은 거는 하나 있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했어요. 4일 정도 시승을 했는데요. 고속도로만 놓고 보면 평균적으로는 9km, 그리고 최고 연비는 12.7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모델에 비교했을 때 일반 모델이 아마 연료탱크가 90리터 초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 차는 100리터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료탱크가 조금 더 큰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두 자릿수 연비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고요. 수동으로 고정을 해서 10단까지 있거든요. 기어는 10단까지 있는데 10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의 시속 100km는 약 1500rpm, 1550rpm 정도에서 구현을 해줍니다. 1450에서 1500rpm, 요 사이에서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 확실히 엔진에 힘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뽑아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겁고 큰 차량인데 가솔린 또 8기통에 6.2L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연비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편이다. 이 차량의 스펙을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연비 상승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3열에 앉더라도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 그리고 약간 튀는 승차감 같은 거는 느껴지지 않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 2, 3열의 승차감이 아주 균일했습니다. 앞쪽에 WC1, 뒤쪽에 멀티링크 구조의 에어라이드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에어 서스펜션하고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이게 지금 아스팔트 포장인지 시멘트 포장인지가 잘 운전자한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억제해주고 제어해주기 때문에 승차감은 꾸준하게 기분 좋은 느낌 이어갈 수 있고요. 시트 포지션 자체도 약간 높아서 기존의 SUV나 승용차랑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야가 좁은 편에 속하고 마사지 기능이 아주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안장 부분에는 마사지가 안 되고요. 등받이만 여러 가지 지압, 주무르기 여러 가지의 기능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는 한데 안장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할 때 GPS가 지금처럼 이 터널 구간 지나가면 갑자기 끊기는 경우가 나옵니다. 물론 같은 조건에서 다른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을 했을 때는 끊기지 않는데 희한하게 너무 좀 GPS의 반응이 수신 감도 같은 것들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썬루프가 큼직해서 유리 면적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열, 2열뿐만 아니고 3열에 앉았을 때도 이 쾌적한 느낌은 실내 전체에서 이어지더라고요. 화면에도 충분히 잡히죠.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동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은 순정 내비게이션 좀 전에 보여드렸고요. 아마 화면에 잡힐 것 같은데 안드로이드 오토로 전환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화면 자체가 순정 내비보다는 확실하게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연동되는 점,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장점으로 작용을 하지만 순정 내비게이션 대비 화면이 조금 작아지는 부분은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신형 같은 경우에 38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굉장한 장점인데요. 그걸 좀 10분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브레이크는 극초반에는 살짝 부드럽게 유격이 막 있어서 덜렁거린다, 훅 꺼진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살짝 부드럽게 밟히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도 담력은 꾸준하게 가져가고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3톤이 넘는 차량을 아주 잘 제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 계통에 보완이 필요하겠다, 아쉽다라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았고요.
3열까지 성인이 충분히 앉을 수가 있고요. 성인 남성 두 분은 2열하고 3열에 비교적 여유 있게 앉아서 장거리 여행도 가능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실내 리뷰 때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트렁크 공간 자체가 3열까지 사용을 하더라도 1000리터 이상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실내 공간이나 뭐 이 수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다. 스티어링의 반응은 묵직하면서 보타 같은 거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유지하면서 스티어링 자체도 묵직하게 잘 버텨줘서 장거리, 고속도로로 장거리 여행 같은 거 할 때 최적의 차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피로도가 정말 낮습니다. 연비 부분을 제가 언급드릴 때 이 정도면은 전체적인 차량의 스펙을 감안했을 때 뭐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는 다이나믹 퓨얼 매니지먼트 DFM이라고 하든가 그 시스템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실린더를 가변형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서 내리막이라든가 이 탄력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8기통을 다 쓰지 않고 뭐 6기통, 4기통, 2기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린더 컨트롤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모니터링이 잘 되거나 제가 막 이렇게 체감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시스템이 보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말씀드렸던 연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클러스터는 이 게이지로도 볼 수 있고요. 지도를 띄워줘서 큼직하게 지도를 보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안드로이드 오토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요. AR 카메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을 정도로 이런 시도들 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시승을 했던 이 AR 카메라 중에서는 단연 으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이트 비전도 선택이 가능하고 아무튼 큼직하면은 효율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줄 수 있게끔 깔끔하게 잘 배치시켜 놓은 것 같아요. 사운드 시스템은 AKG고요. 스피커가 36개라고 합니다. 헤드레스트 바로 뒤쪽에도 있어서 이 부분은 실제 운전을 해보지 않으면 체감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운드 시스템 AKG는 제가 잘 아는 기존에 많이 익숙했던 그런 브랜드는 아닌데 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고음, 중음, 저음 때 각각 너무너무 잘 또렷하게 구분해서 들려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발끝에서 살짝살짝 느껴지는 진동 같은 것들 일부러 그 울림을 전달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도 무척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 앞좌석, 조수석하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헤드레스트에 있는 스피커에서 귀에 아주 가깝게 간질간질 해주니까 전체적으로 좀 풍성하게 음악을 잘 전달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도 그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준비가 돼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반자율 주행, 예를 들면 조향 보조라든가 GM 계열 차량들 보면 그 슈퍼 크루즈라고 하는 아주 출중한 반자율 주행이 있는데 왜 그 부분이 에스컬레이드 정도면은 좀 캐딜락에서도 에스컬레이드 정도면은 한번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못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체는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3단계로 가능하고요. 가감속도 비교적 스무스하게 잘 대응을 해줘서 사용할 때 불편하진 않았는데 이 조향 보조,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는 조금 소극적인 모습인 것 같아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급하게 차선 변경 같은 거 해봐도 이게 미끈하게 딱 연결이 되면서 아주 자세를 잘 잡아주고 있고요. 처음에는 차량 크기가 너무 크고 이 시트 포지션도 좀 높다 보니까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전체적인 크기나 무게에 어울리지 않는 민첩함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차선 변경 같은 거 해봐도 뒷 마무리가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옮기고 나서 휘청휘청 거리는 뒤뚱뒤뚱 거리는 이런 거 없이 찰지게 왔다 갔다 잘 하네요.
시승 동안 하차가 어마어마했고요. 다들 많이들 쳐다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는데 어쨌든 하차가 어마어마했고 똑같이 운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큰 차도 몰고 뭐 집에서 경차를 몰 때도 있고 다른 차량들 여러 가지 차량들을 시승해보게 되는데 운전 습관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같은 조건에서 차선 변경이라든가 조금 급하게 끼어들고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양보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이 차의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차감.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하차감이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 그리고 차선 변경 같은 거 해보시면은 참 세상이 아름답다. 주변에서 양보를 잘 해주시는 걸 몸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크기는 조금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 폭도 폭이지만 길이가 일반형 모델에 비해서도 35cm, 30cm 이상 거의 40cm 가깝게 휠베이스가 늘어났고 전장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길이감은 조금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스펜션의 느낌은 에어 서스펜션의 그 부드러운 질감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승차감에 대한 부담은 없고요. 굉장히 좀 폭신폭신하면서 그렇다고 뒤뚱뒤뚱하거나 이 멀미나는 그런 승차감은 아닙니다. 부드럽고 폭신폭신한데 나름 또 잘 버텨주는 느낌이 좋고요. 큰 진동뿐만 아니고 잔진동 같은 것들도 22인치 휠 타이어면은 휠 타이어 스펙이 꽤나 크거든요. 근데 아주 잘 버텨줍니다. 브레이크가 밟아보면은 도심 주행할 때 초반에 그 약간 이렇게 유격 같은 게 있거든요. 일반적인 브레이크랑 비교를 했을 때 꾸준하게 꾹 밟히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극초반에 살짝 부드럽다가, 물론 뭐 부드럽게 밟힐 때도 담력은 꾸준하게 가져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작할 때 초반에 조금 부드럽게 밟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심에서 주행할 때 운전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승객 2열이나 3열에 타신 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동 장치도 일부러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초반에 약간 유격이 있긴 해요. 공인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6.5km고요. 도심에서는 5.7, 고속도로에서는 7km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도심 주행만 100%, 약 한 6km 정도 되는 구간에 정체가 심할 때 왕복을 해보니까 최저 연비는 4.8km까지도 떨어집니다. 4km대 후반까지도 떨어지고요. 평균적으로 조금 연비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5km 초반 정도? 갓 5km 넘기는 그 정도 연비를 유지할 뿐이지 5km대 중후반까지 넘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가솔린 엔진이고요. 8기통에 6.2L거든요. 어느 정도 연비는 좀 내려놓고 양보하고 이 차를 선택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38인치죠. OLED 커브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국내의 제작사가 참여를 한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LG에서 제작을 했고 4K급 TV의 2배 정도 해상도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제가 그렇게 공감을 못했는데 실제 4일 정도 운행을 해보면서 계속 이 모니터를 보게 되니까 이거보다가 일반 차량들 나름 또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해상도 차이가 꽤나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그 눈이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간사한 것 같아요. 이거 봤을 때는 그냥 좀 좋네 이 정도였는데 이거보다가 일반 차량을 보게 되면은 화질 차이가, 해상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열은 38인치 디스플레이고요. 2열은 실내 리뷰 때 언급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두 개, 운전석 뒤, 조수석 뒤에 각각 달려있고 12.6인치입니다. 해상도가 앞에 지금 OLED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뒤쪽도 일반 차량들과 비교를 해보면 해상도 좋은 편이죠. 모니터는. 승차감은 도심에서 정말 안락하고 편안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에어 서스펜션만 장착이 돼 있었다고 하면은 조금은 출렁거리는, 차량 크기도 그렇고 컨셉 자체가 조금 출렁거리는 느낌을 전달을 해줬을 것 같은데 이 차의 서스펜션은 앞쪽에 WC1, 뒤쪽에 멀티링크 구조에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까지 에어 서스펜션하고 이 조화를 이루다 보니까 그 반응이 사뭇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차감 부분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모두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상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